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무원 수험을 연구하고 있는 썬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더 열심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유튜브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군무원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아마 그 정보를 보시고 아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거리두기 때문에 9분으로 인원 제한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이름표를 좀 붙여드렸고 아직 다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진행은 시간이 됐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육군회관에서 진행을 하고자 해서 정확히 100분을 모셨다가 이게 9분씩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진행을 하는 거고 오늘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4시 반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건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군무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무원 채용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래는 저희 교수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안내도 좀 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걸 대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군무원에 대한 1인칭 시점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군무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 전반적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군무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11년 동안 상담을 계속하고 합격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 경우를 봤는데 최근에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상담 오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기술은 없고 몸 쓰는 일은 싫고 안정적인 직업을 꿈꾸는 청년분들, 야근은 안 하고 상사 눈치 안 보고 편안한 직장을 꿈꾸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대민 업무에 지친 민원 업무가 없는 편안한 업무를 꿈꾸는 공무원분들, 특히 공무원에서 군무원으로 이직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1년, 2년, 3년 도저히 공부할 자신이 없는 공시생분들, 자영업을 경험하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다가 도저히 자영업으로는 어떤 비전을 좀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자영업으로 이제는 조직에서 안정적인 잡을 갖고 싶은 사장님들, 그리고 최근에 또 육아를 마치고 자녀가 대학생이 된 주부님들도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두신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항공업계나 취업업계, 여행업계 취업을 꿈꾸는 취준생분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무급 휴직 중에 계세요. 무급 항공계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대부분이 이 항공계 쪽에 있는 분들이 역시 공무원으로 꿈을 그루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고요. 요즘 또한 제도가 바뀌어서 현역 군인분들, 부사관 장교 출신 분들이 신분 전환을 위해서 군무원을 도전을 하십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안 됐어요. 현역 군인분들이 시험을 못 봤는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역 군인들도 군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에 속해서 아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런 분들이 요즘 저에게 상담을 아주 많이 의뢰를 하시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의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100세 인생 중에 6개월을 도전해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 있습니다. 30년간 받게 될 월급이 약 13억에서 15억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되시고 이 공무원 연금은 10년을 하시면 연금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복지, 최고의 복지가 군복지죠. 군복지. 그 군복지라고 하시면 PX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복지카드 등이 나오는 이 부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녀 학자금 지원해주고 주택 마련의 기회인데 주택을 주는 데도 있고 주택을 주지 않고 기회를 주는 데도 있어요. 분양이나 이런 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격오지라고 하는 데 있죠. 격오지 같은 데는 주택을 제공해주는 군무원 복지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도 있다. 근데 마음 편히 군무원은 주택의 어떤 제공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일부 부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5시 30분에 칼퇴근을 하고요. 부대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대는 5시 반 퇴근입니다. 통근버스가 5시 40분에 있기 때문에 반에 퇴근을 할 수밖에 없죠. 야근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매주 수요일 날은 전주체육이라고 해서 뭐 수영, 테니스, 골프, 등산 등을 매주 수요일 날은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공무원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민원 업무에 지쳐 있는데 본인이 나가서 등산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군무원은 매주 수요일 날 점심 식사하시고 전투체육을 군임무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신분 향상을 할 수 있고 각종 휴가제도 그리고 자유로운 연차 부분이
엄청나게 혜택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무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연차 가기가 좀 눈치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업무를 안 하면 민원 업무를 다른 분은 채워야 되거든요. 민원인 보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은 민원 업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연차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러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차 부분도 상당히 공무원보다는 잘 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이 바로 뭐가 있느냐? 군무원이 있겠죠. 그래서 군무원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2018년도까지만 해도 1,000명 선 뽑았는데 올해는 약 5,100명에서 많으면 5,500명 선까지 뽑기 때문에 5배 이상이 증가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군무원으로 돌리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한 경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군생활을 육군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육군본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급 부대로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곳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군인 중에 한 3% 정도만 육군본부에서 근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선망하시는 분인데 제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 저는 인사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제 2년 후임 얘기예요. 78년생이고 육군본부 전산실, 그때는 부관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부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사행정이라고 통합이 됐고 그때는 부관병과가 있었어요. 부관 출신으로 전산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사회에서 편집 디자이너였고 영상 쪽을 좀 만질 수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모전을 했는데 자이툰 부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육군 파병부대에 깃발 공모전에 참모총장이 표창을 받아요. 그래서 전역한 후에 7급 영상직렬로 군무원을 합격했다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군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 왜 군무원을 하냐? 군무원이 뭐냐? 왜 다시 군대를 가려고 하냐라만 생각을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된 케이스 같아요. 이 친구는 경상남도 창원 출신인데 거기서 결혼을 하고 현재 딸 둘, 어머님하고만 살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집안 형편이 어렵게 살았는데 육군본부에서 10년 근무한 후에 지금은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현재 근무 중에 있고요. 집은 노원구 34평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급여는 실수령액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345만 원에 1년에 4번의 보너스와 그리고 상여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의 보너스는 약 200만 원 정도씩 해서 800만 원 정도 받고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1회에 인해서 지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되신다면 남성분들은 3호봉에 시작을 하실 거고 여성분들이 1호봉에 시작을 하실 건데 보통 실수령액이 한 185만 원 정도 내외가 되실 건데 거기에 1년에 4번의 보너스와 그리고 상여금 이렇게 지급을 받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으로 급여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호봉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친구의 급여를 살펴보면 현재 요 정도 됐겠는데 42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그 친구가 7, 8년생이니까 43 요 정도 됐겠네요. 그 친구의 급여적인 부분은 계속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퇴직하기 전 달까지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갑니다. 호봉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진급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급여가 계속 올라갈 거죠. 또 한 명의 친구는 이 친구는 3년 후배인데 79년생이고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성균관대학교 하면 삼성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데인데 RT에 41기고 장교로서 군복무를 7년 한 후에 전역을 했어요. 전역한 이유가 뭐냐면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역을 결심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전역을 했는데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수험 준비를 3년간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배의 권유로 보험 설계사 업무를 3년 한 후에 보험사 설계사가 뭔지 아시죠? 보험 설계하는 업무 군인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전을 못 느껴서 공무원 준비를 5년간 했어요. 결국은 포기를 하고 보험 설계사 시절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와이프는 격리 업무에 소그마한 기업에 격리를 보고 있죠. 41세에 공무원을 포기하고 인력회사 융역관리 업무를 취업을 해서 이 친구의 월급은 215만 원, 4대 보험 가입되어 있고 상여는 없습니다. 집은 안산시 단원구 25평 빌라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60세까지 일도 해도 특별한 비전이 없고 노후의 삶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죠. 성균관대학교까지 특히 전자공학과는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부터의 선택이 잘못된 길로 간 거죠. 결국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의 소득을 보면 그래프가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요. RT 출신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공기업 준비한다고 해서 뚝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보험 설계 업무, 공무원 준비. 그 지금 인력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나이가 4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봐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군대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 나가면 많은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유성 그 반석동이라고 있어요. 대전에. 거기에서 군수직 공무원으로 9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올해 20년 차. 그래서 5급 사무관을 달고 현재 잘 지내고 있는 그 여성분이세요. 군수직 9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5급까지 20년 만에 올라간 그런 아주 잘된 케이스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9급 군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 보내줬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2년간 갔다 와서 미국에서 학위도 받아오고 군무원 출신인데 상당히 그런 엘리트적으로 잘 하고 있고 유성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죠. 군인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 군수사령부라고 해서 유성 반석동은 아파트가 나와요. 군인 아파트를 새로 줬는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군무원에게도 아파트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400만 원. 이건 제 추정이에요.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성분이니까. 그래서 약 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보너스 그리고 상여까지 받고 있죠. 계속 올라가겠죠. 이 친구는 계속.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또는 30대 초반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60세에 여러분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는 거죠. 어차피 일은 평생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60세, 65세까지 일을 하실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할 나이가 됐다면 앞으로 한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엄청나게 결정이 되죠. 지금은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군무원이 전에는 1000명밖에 안 뽑을 때는 1000명 중에 약 400명 정도는 경치였고 실제로 공채는 600명밖에 안 뽑았거든요. 600명이 굉장히 적은 인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행정직 공무원만 600명을 뽑아요. 행정직만. 군수도 500명을 뽑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뽑는 거죠. 46개의 직렬 중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의 시간에 이 군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건데 지피직이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를 좀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군무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군무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군무원이라고 하면 뭐 어떤 언론에서는 4,000명 뽑았느니 5,000명 뽑았느니 막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 왜 다르냐면 군무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직 군무원의 경채, 공채를 대부분이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거 이외에 전문 경력관이라는 것도 있고 임기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임기제와 전문 경력관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필기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채용이 되는 방식이고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지만 두 개는 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군무원분들이 굉장히 학원을 많이 다니세요. 왜냐하면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호봉이 안 올라요. 호봉이. 그러니까 8급으로 들어갔으면 계속 8급 1호봉으로 5년을 있어도 5호봉이 아니라 계속 1호봉이에요. 급여가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 계약직이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계약은 해줘요. 계약은 해주지만 계속 그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군무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임기제 분들도 필기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제가 있고 전문 경력관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아마 해당되시는 분이 없으실 건데 혹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다 일반 군무원을 생각하시겠죠? 일반 군무원의 경채, 공채가 있는데 이 경력 채용은 2020년 후반기부터 필기시험이 없어졌어요. 또 그래서 경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기시험이 없이 면접만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 1월 25일부터 지금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무원에 대한 정보를 잘 아시면 보다 쉽게 전문 경력관 이외에도 일반 군무원도 필기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급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동일한데 보너스나 상여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 날 지급하고요. 현재 정년이 60세이지만 65세로 늘리고 있고요. 국방개혁 3.0이 나오면 아마 65세로 늘어갈 거고 그리고 군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9급부터 1급까지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동일합니다. 공무원하고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승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말도 많고 승진이 잘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기제와 전문경력과는 호봉이 안 오릅니다. 호봉이 안 오른다는 것은 결국 계속 그 직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속 승진이라는 게 있고 일반 승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근속 승진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일을 정말 못해요. 군무원으로서 일의 업무적인 평가를 정말 못 받아도 5년에서 6년 정도를 근무를 하면 자동 승진을 해주는 거예요.
근속 승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보통은 육군의 승진이 조금 빠르고 해군이나 공군이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서 5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6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9급에서 8급까지 가는 데는 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면 누구든지 승진을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7급까지는 7년이 걸리고 6급까지는 11년이 걸려요. 결국은 9급으로 들어가시면 시간만 지나면 6급까지는 누구든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6급까지는 가지만 사무관 5급부터는 근속승진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 계속 6급으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잘하면 이제 일반 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2년 차에 이 사람의 업무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승진 대상이 되고 승진에서 확정이 되면 2년 만에 8급, 2년 만에 7급, 3년 만에 6급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일반 승진 기회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초고속 승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9급으로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 5급이나 6급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가시고요. 7급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목표난 부의사관까지 가시면 상당히 잘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3급 부의사관까지. 이 정도로 휴가는 승진을 생각하시면 되고 휴가제도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공무원하고 동일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다가도 제가 그 현재 군무원 계룡대에 계신 분하고 여성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2018년도에 행정직 9급을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2018년도 행정직 9급 합격하셔가지고 자대 배치를 계룡대로 받았어요. 너무 좋대요. 근데 그분은 하는 일은 그 민원 업무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민원 업무가 우리 군무원 몇 개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6.25 전사자분들을 찾는 거라든지 이런 민원 업무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대도 국유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 소유의 땅도 있고 건물들도 있거든요. 군인 소유의 땅과 건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건물주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민원 업무를 그 계룡대에서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처음에 얘기 휴가 가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코로나인데 휴가도 못 가고 어떡합니까? 전혀 상관없대요. 전혀 상관없고 본인이 연차를 쓰면 위에서 자르는 경우도 없고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눈치가 없이 휴가 제도가 많이 잘 활용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보통 한 20일에서 21일 정도 휴가는 줍니다. 사무봉이신 분들은 하루 이틀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날짜가 늘어날 수는 있고요. 자, 군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군대 안에서 일하는 민간인을 군무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현역 군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서 복무하는 특정직 문관을 의미하는 거고 국군에 소속되어 있고 관리사무나 해후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데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이 따로따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한 번에 채용을 한 다음에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국방부 육해공군이 각자 따로따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채용을 하면 시험도 각자 보느냐? 원칙상으로는 시험을 같이 보는 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데 행정상에서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같이 보는 것 뿐이지 채용은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4군데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4군데를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각자 따로따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방부에도 원서 넣으셔도 되고 동시에 육해공예에 전부 원서를 넣으셔도 된다. 하지만 시험 날짜와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한 개의 군만 시험은 볼 수 있다. 육군 기준으로 보시면 군무원은 총 원래는 전문경력과하고 임기제까지 하면 63개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군무원에서 1년에 뽑는 거는 46개 정도를 매년 뽑습니다. 46개에서 올해는 사이버 직렬이 하나 신설이 됐기 때문에 47개 정도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군무원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 비율이 42%가 넘습니다. 통계가 정확한 건 아닌데 최소 42% 이상 현역 군무원 대비해서 미국은 군무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상담을 할 때 관세청에서 임시직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학을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고객들하고 인터뷰를 거기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미군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군인 말고 군무원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대요. 미국 출신으로.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군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군무원을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군무원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미군은
전투병과는 대부분이 현역 군인인데 비전투병과, 행정, 정훈 이런 거는 전부 군인이 아니라 군무원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 미군처럼 군무원의 인원을 대폭 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에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군무원 채용군은 말씀드린 4개의 군이고 중복 지원 가능하지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유는 시험 일자, 일시 모두 같고 시험 시간은 오후 2시에 봅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장소가 서울에만 있고요. 나머지 육해공고 같은 경우에는 거점 도시에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오전이 아닌 오후 2시에 시험 본다라는 게 일반 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시험 절차는 이렇습니다. 필기 시험을 먼저 보시게 될 거고요.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나면 신원조회를 하시는데 신원조회는 범죄사실조회와 개인 실용정보조회를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면접 대상자가 되시고 이 면접 대상자가 되시면 면접을 통해서 필기 50점 그리고 면접 50점 50점 똑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50%씩 해서 필기가 100점 만점이니까 나누기 2, 면접이 25점 만점이니까 곱하기 2, 그래서 1대 4의 비율로 해서 이 점수를 최종적으로 매겨요. 5대 5로. 그래서 최종 합격을 시킨다라는 거죠. 군무원이 체력 검사를 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군무원은 공무원 신체 검사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신체 검사 일반 병원에 가셔가지고 공무원 신체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피 검사하고 청력 시력 검사 등만 아주 간단히 진행을 합니다. 보통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는 여성분들은 이제 빈혈로 많이 부적격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남성분들은 간 수치 같은 것도 보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발표를 했죠. 아마 유튜브에 제가 1월 4일 날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즉시 제가 올려가지고 아마 이거 조회수가 5,000회가 지금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반응이 많으신데 요 일정을, 올해 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어떤 일정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냐. 보시면 먼저 1월 4일 날 제가 발표를 한 것처럼 유튜브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채용 일정 발표가 됐어요. 국방부와 주관을 해서 1월 4일 날 올해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짠 겁니다. 4월 22일 날 국방부에서 공고문을 발표할 겁니다. 이 시험 공고라는 것은 뭐냐면 직렬별로 몇 명을 뽑을 거다라는 것을 공고를 하는 거예요. 경체 몇 명, 공체 몇 명, 직렬별로 몇 명을 뽑을 거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 왜 목요일 날 발표합니까? 월요일 날 안 하고 금요일 날 육해공군이 발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육해공군은 하루 늦게 해요. 하루 늦게. 근데 2020년의 경우는 육군만 하루 늦게 했고 해군공군은 국방부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해군공군이 발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 늦게 할 거예요. 아마 예상상. 그래서 4월 22일 국방부에서 시험공고 발표를 하고 육해공군을 4월 23일 날 우리 군을 어떤 식으로 뽑겠다, 몇 명 뽑겠다라는 걸 발표를 할 겁니다.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원서 접수할 거고요. 6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7일이었는데 올해는 6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왜 6일 동안 진행하냐 보니까 13, 14일 날은 원서를 취소하는 기간이에요. 취소. 원서를 했다가 원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기간이 13, 14일이고 취소를 하면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환불이 되겠죠. 환불. 네, 환불이 되겠죠. 보통 통상적으로 5,000원의 응시료가 있거든요. 올해도 아마 5,000일 가능성이 큰데 그건 지켜봐야죠. 그래서 5,000원의 환불금이 발생을 다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5월 19일 이건 저희가 예상입니다. 5월 19일 날 경쟁률을 발표를 할 거예요. 몇 대 몇이다. 예를 들어서 육군 행정직 9급 군무원이 몇 명 뽑고 몇 명이 지원해서 뭐 10대 1이다, 11대 1이다 이런 경쟁률을 19일에서 21일 사이에 발표를 할 거고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뭘 결정하셔야 되냐? 필기시험을 어디로 보러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육군으로 갈지 공군으로 갈지 원서 접수는 중복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로 보러 갈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올해 7월 24일로 잡혔고요. 7월 24일 날 필기시험이고 경체, 공체 모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역시 예정인데 면접시험이 육군에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역시 이 부분은 육군에서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해마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먼저 시작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면접 대상자들이 육군은 5,000명이에요. 5,000명. 5,000명을 면접을 봐야 돼요. 1인당 30분씩.
어마어마한 인원을 면접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9월 6일부터 해서 30일까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9월 4일부터 면접이 시작이 됐는데 9월 4일은 태풍 때문에 면접이 취소가 되고 10월 5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9월 4일 날 면접을 못 보고 10월 5일까지 올해는 면접이 육군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은 항상 동일한 날짜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건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9월 24일부터 해서 30일까지 조금 특이하죠. 금요일 날 시작한다는 게 조금 특이한데 그래서 금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 해군에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10월 12일 날은 역시 예정입니다. 올해는 10월 13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10월 12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날 거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면 3주 후인 11월 1일 날 바로 임용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3주 후인 11월 1일 날 임용될 수도 있고 12월 1일 날 임용될 수도 있고 1월 2일 날 임용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약간 군과 직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10월 12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를 받고 바로 부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대 결정이 되고 나면 11월 1일이나 12월 1일 날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교육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될 거고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 교육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사전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막 2주간 합숙해서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 연수원에서 해주는데 우리 군무원은 그런 부분은 없다. 바로 임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새로 생겨난 편제 같은 경우에는 윗선이 없죠. 왜냐하면 보통 1000명 선인데 갑자기 5000명을 뽑아버렸어요. 그럼 그 자리가 있잖아요. 4000개의 자리인데 선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군무원은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일부에서. 왜냐하면 그냥 들어갔는데 내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해요? 특히 전산 쪽이 그런 게 많은데 전산 쪽에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시는데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하나 있다고 전산 그냥 시험 보서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C언어 JSP를 해야 된대요. 그럼 그걸 배워서 할 거예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렬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지만 후회하지 않게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복수 지원 가능하고 동일군에서 복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 육군에 2개를 못 넣어요. 육군에 하나, 해군에 하나, 공군에 하나씩밖에 못 넣는다. 육군에 2개 넣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이건 돼요. 육군에는 행정을 넣고 공군에는 군수를 넣고 이건 됩니다. 이렇게 군을 바꿨을 때는 직렬이 바뀌어도 되는데 어쨌든 하나씩밖에 응시가 불가능하다. 해군 해병은 하나밖에 못 넣어요. 해군 넣고 해병 넣고 못 넣습니다. 해군 해병은 하나만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 시 필요 서류는 다르니까 이건 모집 공고문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간, 동일한 문제로 보고 국방부는 군수직렬이 없기 때문에 군수직렬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방부가 안 된다라는 부분 시험장 서울에 있고요. 육해공군은 거점적이 실시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하고 쭉 내용 나오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부분인데 75분을 우리에게 줘요. 세 과목 시험 문제를 한 번에 주고 75분 동안 알아서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분 동안 시간을 재놓고 과목을 체크하지 않고 이 75분 동안 어떤 과목을 먼저 풀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전공 과목을 먼저 풀어놓고 시간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국어를 많이 푸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중요한 거는 공무원처럼 조정 점수가 없습니다. 조정 점수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동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1.5배수를 뽑거든요. 1.5배수를 뽑는데 실제로 1.5배수를 뽑는 게 아니라 1.7배수, 8배수를 뽑아요. 왜? 동점자가 많이 생깁니다. 한 문제에 4점씩이에요.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70점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행정 같은 경우에는 1.9배가 넘은 적도 있어요. 1.9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배수 그거 말씀드렸고 비공개 시험이기 때문에 OMR 카드 모두 해소해 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은 오픈을 했어요. 행정직은 시험 문제를 오픈을 했는데 오픈을 해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죠.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25문항 중에 4문제가 문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4문제의 문제 오류를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서 중복 정답 처리시키고 모두 정답 처리를 시키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나타났죠. 요번에는 행정직에서 문제 공개 안 했다면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공개를 안 하니까.
누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의 오류를 4문제. 25문항을 출제하는데 4문제가 문제 오류 있는 시험은 사실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 보거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25문항 중에 4문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 나머지 45개의 직렬이니까 약 100개의 과목에서 문제 오류가 있겠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이 영상을 다른 분들이 본다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 오픈했는데 그 한 과목에서 4문제나 오류가 있었으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워낙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직렬마다 시험 과목이 다 다르죠. 그거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 출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7급, 9급 문제가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7급, 9급 문제를 따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과목 기준에, 과락 기준에서는 행정은 과목별 40점 이상, 총점 60점 맞아야 되는데 이게 군무원 인사시행규칙에 아예 딱 못 박혀 나와 있어요. 행정 직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평균 60점을 넘는 사람 내에서 뽑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어겼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는데 올해 어기고 이거를 56점, 행정 7급을 56점자를 합격을 시켜버린 거예요. 56점제를. 공군에서 그랬죠. 공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그 문의가 많은 게 치무예요. 치무. 그러니까 치위생사분들 있죠. 치무근무원. 이게 굉장히 요즘 아주 핫하거든요. 뭐 기상근무원, 기상.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없어요.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60점을 맞아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왜? 60점을 못 맞으면 못 뽑으면 이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거 전공자가 행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0점을 기준으로 줬는데 올해 공군에서 이 틀을 깨고 56점자를 대거 합격을 시켰죠. 3명이나. 왜 제가 3명밖에 안 되는데 대거라고 하냐면 3명 뽑는데 3명을 합격시켰어요. 3명 뽑았거든요. 3명을 합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별로 언론에서는 별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형태를 보이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기술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과목별 40점 이상만 맞으면 과락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종 합격의 50%를 필기시험은 반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증 과목은 아예 그냥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토익 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유효기간 지나면 다시 따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효기간은 토익위원회에서 정한 거지 군무원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군무원에서는 어떤 기준이냐면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 필기시험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12월에도 필기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19년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필기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따면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딴 거면 다 해당이 됩니다. 2018년 1월 1일에 땄으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20년 1월 1일이잖아요. 만 2년이라고 했을 때는 2019년 12월 31일이잖아요. 유효기간이. 근데 상관없다라는 거죠. 상관없어요. 3년, 4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딴 거는 모두 다 인정이 된다. 그럼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국방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우리는 취득한 내용에 대한 자격증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4월 22일 날 공고가 나고 5월 9일 날 원서 접수할 때 거기에 쓰면 그냥 돼요. 자격증 번호를.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뭐 자격증을 들고 시험장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알아서 토익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취득 경력이 있느냐 그거 확인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점수는 9급 같은 경우에는 토익 470점, 7급은 570점. 그리고 지텔프를 대부분 하시는데 지텔프는 32점, 47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증 과목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 인정기간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요건 언제까지 따야 됩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필기시험 전 때까지만 따시면 돼요. 올해 7월 24일이니까 7월 24일이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시험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한국사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인정을 모두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자격증이 그런 건 아니고요. 필수 자격면허라는 게 있는데 필수 자격면허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산직렬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시험 못 봅니다.
자격 조건이 있어요.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데 그 자격증이 있는 그 필수 자격증은 원서 접수 1까지인 거고요. 그리고 가산되는 자격증이 있어요.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것은 필기시험 때까지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고 행정 쪽 하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행정직은 가산되는 자격증도 없어요. 요즘은. 국가유공자나 이런 거는 모두 다 인정을 똑같이 받습니다. 혹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이 있으면 개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자 중에서 신원지주서를 제출을 하고 신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올해는 국방부는 올해 용산에서 받고요. 강남에서 볼 때도 있고 용산에 볼 때도 있어요. 강남에 국방부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볼 때도 있고 올해는 용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계룡시에 가면 계룡대라는 데가 있어. 그 이정문 앞에 인사사령부가 있거든요. 그 이정문 앞에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해군하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디서 받냐면 대전의 충남대학교나 한밭대학교에서 보통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서 대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유성의 컨벤션 웨딩홀이라고 있어요. 유성의 그 유성의 컨벤션 웨딩홀에서 올해는 면접을 진행을 했죠. 면접관은 법적으로 2인 이상, 3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급 이하는 2인, 5급 이상은 3인으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2명에서 4명 정도 면접관이 들어와 있고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나 혼자 면접을 들어가고 앞에 보통 3분이 계실 거예요. 가운데 군인이 계시고 양쪽에 교수님이 계실 거예요. 교수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는 국방대 교수님이거나 하겠죠. 또는 앞에 있는 분은 현역 군인이실 거예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본인의 이름 이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 학력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홍길동이라는 이름 이외에는 아예 몰라요. 자기소개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어떤 걸 쓰더라도 면접관은 그걸 보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아는 거는 그 사람의 이름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체 같은 경우에는 이름 플러스 경력사항까지 알 수 있어요. 경체는. 아시겠죠? 근데 공체는 이름 이외에는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면접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제도가 있고 임용대기제도가 있는데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용유예는 내가 신청해서 임용유예를 하는 거고 임용대기는 부대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임용유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업을 마쳐야 된다든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든지 이번 연도에 도쿄올림픽을 참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내가 부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임용유예가 있으면 임용유예 기간이 지나고 그럼 들어와라.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까지.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임용유예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에 4대 배치를 받을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여기서 유예를 했다. 그리고 23년에 복직을 해야 되는데 23년에 이 자대로 가서 그대로 내가 임무 수행을 하는 거냐 아니면 23년에 새로운 자대가 나오느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 군무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거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군마다 달라요. 군마다. 국방부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합격을 하시면 4대 배치를 받고 4대 배치를 받다. 그러니까 임용 근무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무지를 선택을 본인이 받아요. 그리고 나서 유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배치 받은 곳으로 다시 복직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무할 자리를 배정을 받고 유예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국방부는. 육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육군 같은 경우에는 4대 배치를 받기 전에 조사를 해요. 받기 전에. 어떤 조사를 하냐면 혹시 유예할 사람 있습니까? 유예할 사람은 4대 희망 지역을 쓰지 마세요. 이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임용 유예할 사람은 어디서 근무하고 싶은지 육군 같은 경우에는 근무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어디서 근무할지에 대해서 쓰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4대가 다시 결정이 됩니다. 육군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유예할 생각이 없었는데 4대 배치를 받고 내가 상황이 유예할 수밖에 없어요. 임용이 되기 전까지는 유예가 되거든요. 임용이 되기 전까지. 그럼 4대 배치를 받고 유예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해군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자대 배치를 받았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받지 않았다면 다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용대기 같은 경우는 왜 하느냐? 임용대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요. 필기 점수가 낮은 거예요. 필기 점수가 낮으면 임용 대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자, 국방부하고 육군의 대부분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할 부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부대를. 근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부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부대를 선택한다라는 거, 육군 같은 경우는 지역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국방부로 합격을 하면 용산 근무할 수 있다.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 생각을 아예 갖고 오세요. 갖고. 그런데 팩트는 국방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본인이 용산에 근무할 수 있는 확률은 한 30%도 되냐? 30%도 안 돼요. 그리고 5년 순환보직이에요. 5년. 자, 예를 들어 국방부에 붙었어요. 국방부로 붙었는데 뭐 여러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대에 뭐 안지사도 있고 정보사도 있고 777도 있고 막 여러 부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본인에게 순번이 붙어요. 순번. 그러니까 내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수번이 붙어서 1번 분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1번 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저 안지사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루 모여요. 국방부는. 아시겠죠? 하루 모여 그 자리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안지사 오케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버정보사령부에 선택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대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안보지원사를 선택했는데 안보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용산에도 있지만 함안에도 있고요, 사천, 광주, 무안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5년 순환보직으로 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지사 소속이 되면 안지사 소속 부대로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이런 인천시 공무원이 됐다. 그럼 인천 내에서 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국방부에 안지사 소속이 됐으면 안지사 내부에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주기로 들어요. 5년 주기로.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육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역을 본인이 골라요. 그러니까 육군은 부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고르는 거예요. 지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 단일 중으로 뽑은 게 군수 9급이 인천이 41명을 뽑았어요. 41명. 인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군에 합격하시면 지역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지역을.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럼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되면 뭐가 된다고요? 대기가 되는 거예요. 대기. 아시겠어요? 대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강원도 쪽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2019년도까지만 해도 부득이하게 강원도 춘천 이런 데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제대로 바꾼 게 가고 싶은 데를 3개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10개까지 늘려줄게. 10개까지 늘려주는 대신에 10개 중에 선택되면 무조건 가야 된다. 하지만 10개를 선택한 데에서 내가 떨어졌다면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려라. 그리고 매월 15일 날 전화가 와요. 매월 15일 날 전화가 와서 본인이 쓴 데에서 남양주에 TO가 하나 났는데 여기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하면 다음 달 1일 날 출근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전화가 안 오면 계속 대기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대기 기간이 다 끝나. 보통 6개월 정도만 다 대기가 끝나거든요, 보통은. 이게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춘천밖에 안 났어요. 그럼 춘천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전화가 왔을 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육군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한 상대가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 인천에 학교를 배정받아서 와이프는 인천에 있고 제가 춘천을 가면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생활이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육군에서는. 그러니까 육군만 이런 편의를 올해부터 봐주게 됐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육군 합격생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군으로 가면 자대 배치 안 받고 강원도로 간다, 철원으로 간다. 솔직히 여러분들 철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철원에 가면 60세까지 철원에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거기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육군에선.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바꾼 거고. 그럼 철원이나 인제 이런 데 누가 근무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필기시험이 없다고요, 이제.
경채는 그런 분들 격오지 근무를 조건으로 해서 필기시험이 없이 그런 분들은 필기시험 면접으로만 그곳으로 변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채워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그 막 강원도 인제 산골 가서 평생 있으려면은 뭐 군대 와라, 군무원 되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꼭 떨어지신 분들,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올리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편의를 군대에도 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신체 검사는 병원마다 다른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면 간단합니다. 한 2, 30분이면 끝나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신체 검사 받으시면 되고요. 8시간 금식한 후에 증명사진 가지고 병원에 아무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받을 수 있고요. 유효기간은 1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대 배치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이 부분. 요거까지만 볼게요. 이건 어쨌든 부대를 선택하는데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순번은 그 국방부 측에서는 필기 점수와 면접 점수를 더해서 순번을 매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은 반영을 못했대요. 필기 성적만 갖고 순번을 매겼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각하시는 분들이 대리 출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대리 출석을 가능한데 대리 출석을 했다고 해서 뒤로 밀리는 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서 늦게 오신 분들 순번을 뒤로 뺀다는 거예요. 뒤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번을 매겨서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먼저 한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원하는 사람이 아까 41명이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50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9명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9명 떨어뜨릴 기준이 뭐냐면 필기가 높은 사람 합격시키고 면접이 높은 사람 합격시키는데 필기 면접이 똑같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고령순으로. 날짜까지 따집니다. 날짜까지. 필기도 같고 면접도 같고 태어난 날짜도 같다. 시까지는 따질 수가 없겠죠.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해군은 항상 그랬어요. 필기 성적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서 그 필기 시험에 해당하시는 분, 높은 사람에게 TO를 먼저 배정을 한다. 희망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직이 작아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합의를 많이 해요. 공군 같은 경우에 보통 3개의 지망을 많이 결정을 해서 그 내에서 대부분의 배치를 시켜주긴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근무지가 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한 50분 정도 두서없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나눠드리는 책자가 있어요. 노란색. 이 나눠드리는 노란색 책자에 보시면 각 군별, 직렬별 군별 그 합격 점수가 있는데 올해 10점 이상 대폭락을 했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느냐?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점수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점 점수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작년보다 채용 인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채용 인원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1.3배수를 뽑았었는데 1.5배수를 뽑았어요. 올해는. 1.3배수, 1.5배수가 0.2배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엄청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 보면은 점수가 70점대에 대부분 형성이 돼요. 아무리 못 봐도 50점, 아무리 잘 봐도 90점이거든요. 70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조정 점수가 없기 때문에 동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올해. 그래서 육군에서 예측을 못했어요. 예상을 올해 잘못해가지고 육군에서 면접 대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육군에서 올해 면접 볼 때 일부 특기들은 5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5분도 안 돼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질문 3개 받고 나오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자기소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에게 배정된 시간은 원래 30분이에요. 30분 동안 보통 10분 면접 보고 20분 동안 면접위원들이 채점하거든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막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뒤에 밀려 있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되니까 막 계속 뺀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태를 빚었다. 동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필기 합격생도 많았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면접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그래서 그 면접 떨어지신 분들이 자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남기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도전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10점 이상 하락한 이유가 그거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해서 한번 잘 저희가 컨설팅을 좀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직렬별로.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 저 원래 이제 작년까지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로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1대1로
1대1로 40분 동안 대면, 비대면 다 가능하시거든요. 대면, 비대면 다 가능하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차 있어요. 이거 끝나고도 제가 오늘 밤 10시까지 계속 보통 40분 단위로 계속 컨설팅 해드리는데 하루에 보통 한 10명 정도 하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그러니까 제 업무 이외에도 10명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어제도 새벽 3시 반에 퇴근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컨설팅을 비대면을 하고 정리하고 퇴근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 컨설팅 받을 필요 없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의 이제 인사말이 있는데 육군회관에서 하려고 다 모이려고 하셨지만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이분들 영상을 과목 속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사이트에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참가 신청서에 보시면 여기에 질문사항을 남기게 돼 있어요. 질의응답. 지금부터 시간 한 3분 정도